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55명이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이들과 접촉한 교사들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계기로 확진 환자가 다시 증가하자 도내 초중고의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연기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이 큰 가운데 도내에서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양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도 일선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중 50여 명이 연휴 기간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해당 원어민 교사들을 자가 격리하고 이들과 접촉한 일반 교사들에게도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교직원은 55명. 모두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 봉사 장학생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과 식당, 술집 등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보조교사들을 모두 자가 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니 갔다 온 사람만 하는 거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태원 갔다 왔다 그러면 다 검사 받으라고 지금. 문제는 해당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미 학교로 출근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출근한 일반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만에 하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반 교사들에게도 재택 근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근무했던 학교 교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자율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긴급 돌봄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귀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274명이며 영어 봉사 장학생도 55명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능동감시로 분류해 추적,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증가하자 초중고의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연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3을 시작으로 한 등교 수업을 오는 13일에서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3은 20일,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은 27일, 고1, 중2, 초등 3, 4학년은 6월 3일, 중1, 초등 5, 6학년은 6월 8일로 등교 수업일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들의 등교 수업일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원해도 각종 신고 절차와 방법에 막혀 입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딸아이 둘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있는 조병삼 최분한 부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살박이 예은이는 가슴으로 낳은 둘째 딸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딸도 동생 예은이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공개 입양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러 일반 가족이랑 똑같아요. 그냥 뭐 마음으로 난 녀석이지만 진짜 제 친자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느 누가 해주고 싶고. 이들 부부는 예은이에 이어 셋째도 입양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입양을 도와야 할 입양특례법이 발목을 잡아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딸이 아빠 3명이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3명만 딱 더 있으면 좋겠어 아빠.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셋째.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직접 칠성 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 심지어는 정신감정까지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어 오히려 국내 입양의 문을 좁혀 놓았습니다.
낳은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혼모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또 입양부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내가 입양했습니다 하고 나라에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법원을 통한 어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강원도 내 입양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양 보조금을 받는 가정이 450여 가구라는 정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도 해외 입양은 이어지는 반면 국내 입양은 오히려 줄어들고 영아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입양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문을 닫은 지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상가 휴업 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업소의 30%가량이 전면 휴업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문을 닫은 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회원제 영업장, 그러니까 VIP 고객을 위한 영업장만 조건부 영업을 시작했지만 일반 영업장은 굳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면서 영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선의 시민단체가 고환과 사북 일대 업소들의 휴업 실태를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 사북읍 250곳, 고환읍 220곳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 형태를 조사했더니 전체의 28%가 전면 휴업, 18%는 부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북읍의 경우 숙박업소의 69%, 음식점의 39%가 전면 휴업하고 있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이 그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그 사실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 점심 저녁 시간대에 고환읍과 사북읍 일대 현장 방문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휴장이 길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랜드의 영업 재개 시점도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일 방안도 명확하지 않아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강릉 단오제는 지정문화재 행사만 비공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대천 난전과 민속놀이 등 외부 공개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강릉 단오제를 축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주비끼와 대관령 산신제를 한 달 미룬 데 이어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좀 같이 해보자 해서 단오제 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올해 강릉 단오제는 남대천 굿당국과 난장 등 외부 공개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꽃놀이와 농악경연, 고교 축구 정기전 등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재 행사인 신주비끼와 대관령 산신제는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단오굿은 남대천 굿당이 아닌 여성왕사에서 비공개로 치러 온라인 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단오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과 우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준수를 하면서 또 시민들의 천년을 이룬 단오제의 아쉬움을 달래고 또 그것이 역사성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릉 단오제는 지난 2015년에도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때 본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가운데 도내에서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멕시코에서 입국한 강릉 거주 23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강릉의료원에서 입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입국 후 임시 시설 격리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해외 입국자 수송 차량 동승자를 상대로 검사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2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확진자 수는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내 60만 3천 가구의 세대주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돼 첫날인 오늘 신청이 가능한 세대주는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강원도는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충전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받길 원하면 18일부터 신청하면 되고 강원도나 시군별 지원금과는 별도로 중복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시켰던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 출연 동의안을 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6, 반대 2,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가 국비 분담률을 높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도비 분담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이 아닌 강원도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는 20일 개원을 앞둔 유치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현행 수업 일수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방학을 없애는 방법 외에 해결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은 유아 간 간격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